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궁 출연입니다. 오늘 미궁의 주인공 바바라 비테즈는 헝가리 국경에 가까이 있는 세르비아의 센타라는 곳에 태어난 소녀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살로 경제무역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바라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는 착한 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질 나쁜 무리에 빠지지 않고 학교 수업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찰서에 소년 2명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바바라와 함께 친구의 생일 파티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는 길에 티자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소년들은 바바라가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다가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던 바바라의 부모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바바라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경찰서로 가려는 순간 경찰이 이미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소년들에게 들은 대로 바바라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부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바라는 평소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 다락방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사다리조차 올라가기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바라가 한밤중에 강 위의 높은 다리의 난간을 오르는 것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일단 그녀가 정말 강에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대는 3일 동안 강을 수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의 차가운 강에서 그녀가 살아있을 확률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지역 경찰은 헌병대 잠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강바닥과 해안을 수색하고 음향 탐지기까지 사용하여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5일이 지나자 경찰은 그녀의 시신이 부패해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근처 모든 어부들에게 수면을 잘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50km의 수로와 강둑을 추가로 수색했지만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바라가 나오지 않자 경찰들은 처음 부모들이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것처럼 소년들의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두 소년의 얘기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녀가 난간에서 미끄러졌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그녀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다리 위 사다리를 올라가다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소년의 수도 2명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테스트를 두 소년에게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소년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테스트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실종된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부모에게 어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봉투도 없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바라가 실종되던 날 거기엔 세 번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를 유리병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를 다리로 데려가 집단으로 강간했습니다. 이 세 번째 소년은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녀를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지만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소년은 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을까요? 경찰이 바바라를 발견한다면 강간 흔적이나 목 졸린 흔적도 발견될 텐데 말이죠. 경찰은 이 편지는 거짓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바라가 실종된 지 40일, 경찰은 수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바바라의 아버지는 경찰이 수색을 중단하자 스스로 수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바라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피자 가게와 마을의 CCTV 영상들을 얻으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까지 해 지역 경찰국장의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다시 수색은 시작되었고 유로폴까지 개입하여 모든 배와 음향 탐지기를 대동하고 수사 범위를 방대하게 늘려 수색을 하였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색 중 어머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에 살고 자기들이 바바라를 보았다는 것.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터폴 공지에서 바바라를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이 소식을 접했지만 특별한 소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녀는 라이브 스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라이브 스트림 속 인물은 놀랍게도 바바라로 보였습니다. 눈 모양과 흉터가 그녀와 똑같았던 것이죠. 라이브 채팅으로 바바라의 가족과 강아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는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라이브 방송의 출처나 장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떤 사람들은 바바라가 지프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다고 하기도 했죠. 바바라의 아버지는 직접 헝가리까지 찾아가 조사했지만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바라가 이번엔 루마니아의 티미쇼아라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부모는 지역 경찰과 티미쇼아라를 수색했습니다. 수색 중에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불가리아에서까지 목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헝가리를 가장 유력한 나라로 결정했고 바바라의 부모도 조사를 위해 헝가리로 이주하기까지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바바라가 톨라 카운티의 우드막 주방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일대를 모두 조사했지만 바바라는 없었습니다. 한 나이트클럽의 사진에 바바라로 보이는 여자가 보였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진 속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바바라의 아버지에게 바바라가 카페 안에 있는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20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병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현장의 구급대원들과 직원들은 그녀가 바바라인 걸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당시 헝가리에는 바바라의 실종 포스터가 전국에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갔을 때 그녀는 이미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바바라는 행방불명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실종되어 다른 나라에서 발견이 된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격된 것이 바바라가 맞다면 그녀는 왜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일각에서는 소년들이 바바라가 도망친 것을 은폐해 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년들과 그 편지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한 걸까요? 바바라의 목격담들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력한 건 강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궁 출연이었습니다.